大家好. 오늘은 중국의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게 되시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중국의 자전거인데요. 아주 무질서해 보이는 중국의 거리가 주는 강한 인상 중 하나가 자동차 도로만큼이나 널찍이 뻗어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그야말로 자전거 홍수로 웬만한 초보는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자전거와 자전거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틈만 남긴 채 앞뒤 좌우로 아주 빽빽하게 들어찬 자전거가 거리를 아주 메우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주 자전거를 타기가 어려운 일이죠. 자, 거리에 나가 보시면요,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도, 자전거 도로, 인도, 이렇게 도로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퇴근 러시아워에도 이렇게 자전거 이외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중국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네. 출근하기 위해서 아주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비가 올 때의 모습인데요. 비가 올 때는 우리나라 그 군대에서 판초우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우비를 쓰고 다닙니다. 위에는 파란색, 아래는 빨간색.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비도 빨간색으로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전거는 생활의 일부이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페달을 굴릴 줄만 알면 누구나 자전거를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가 생활의 일부가 된 데에는 자전거 타기의 권장, 그 다음에 아주 자전거가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자전거 전용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세 가지 이유에서 중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데요. 이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요,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평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도로에 나가서 한번 자전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거는 세발 자전거인데요. 중국 돈으로 스콰이, 4원,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한 780원 정도? 780원 정도를 내면 버스로 한 4정거장 정도까지의 거리를 타고서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에 사람이 타는 칸이 있는데, 급할 때는 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목적지까지 갈 때 아주 편리하답니다. 네. 이 아저씨의 표정을 보면 지금 웃고 있죠. 제가 잘 알고 있던, 중국에서 잘 알고 지냈던 그런 세발 자전거 끄는 아저씨인데요. 제가 사진 찍으면서 좀 웃으라고 했더니 잠깐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발 자전거가 거리에서 요금을 받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정에서는 돈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발 자전거를 사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개인이 개조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하고 같이 타고 다니던가 아니면 이곳에 사람이나 짐을 싣고 그리고 다니죠. 중국에는요, 이렇게 1인 1가족 한 아이만 허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집에서 개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전거는 전기로 다니는 전동차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전동차가 나와 있는데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싼 편이죠. 자전거와 관련된 이색적인 풍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건물이나 시장, 지하철역 등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인 곳에는요, 어김없이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자전거 수리점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 수리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점포를 내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물론 정식 점포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우처라고 써져 있는 자전거 수리 이런 간판을 내걸고요. 거리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거리에서. 네.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예,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 중국 도로가 그렇게 평평하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자주 빠지는데요. 예, 중국 돈으로 량마오, 량마오 정도로 내고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원 정도 되는데요. 한 4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를 내고 자전거 한번 바람을 넣습니다. 자, 이색적인 풍경 중에 자, 이렇게 주차장에 자전거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중국에 가셨다면 자전거를 꼭 이렇게 정식으로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인들이나 중국에 있는 현지인들이 자전거를 아마 가져가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전거를 오래 사용해서 쓰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폐차를 시키죠. 그리고 이거는 자전거 파는 곳, 자전거 파는 곳의 사진이고요. 자, 이거는 자전거 공병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자전거 뒤에다가 실어 놓은 모습이고요. 자, 이 아저씨는요, 그 자전거를 하도 많이 도둑을 맞아서 출근할 때 이렇게 자전거를 올려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가 지금 이제 퇴근 때 나무에서 내리고 있어요. 참 이색적인 광경이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한데요. 외지인들이 많은 중국에서 각 성에서 이렇게 도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주의를 해서 신경을 써서 자전거를 잘 간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살 때 보니까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이나 조립식 아주 편리한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내에다 들여놓고 사용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저도 중국에서 세네 번 정도 자전거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죠. 자, 이 자전거는 칼을 갈아주는 할아버지의 사진인데요. 보통 5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9,000원 정도, 9,000원 정도의 900원이죠. 9,000원이 아니라 900원 정도의 칼을 한 번씩 갈아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을 수집해서 자전거 뒤에 올려놓은 광경이고요. 이거는 지금 앞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티로폴, 플라스틱을 이렇게 모아서 뒤에다 실은 광경이에요. 자,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도 가끔 농촌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 경운기 뒷칸을 달아서 사람을 실어 나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토바이에 지금 5명 정도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중국에서 타게 되면 굉장히 편리는 해요. 근데 아무튼 중국에서도 오토바이가 굉장히 위험하죠. 자, 여기까지 중국의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중국의 참 이색적인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에 이러한 중국 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谢谢大家